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진이 잘 나왔고, 그리고 제가 찍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악의 난이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돼서 사진을 찍는 결과물,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찍는 즐거움과 구도를 보는 즐거움도 상당히 한몫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가 지금 무지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소개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필름 카메라이고요. 그리고 중형 카메라입니다. 핫셀 카메라 중에서 중형 필름 카메라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인기가 있는 500 시리즈, 그러니까 500cm, 503CXI, CX, CW 같은 500 시리즈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200 시리즈라고 해서 5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없고 완전 수동이라고 한다면 카메라 안에 노출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굳이 PME5나 PME45를 사용하지 않아도 노출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카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핫셀 중형 필름 카메라 중에서 가장 넓은 화각, 그러니까 5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40mm 화각이 있고요. 그리고 30mm 화각이 있는데 14mm처럼 왜곡이 없는 광각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30mm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있는 화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38mm의 화각이라는 거는 핫셀 중형 필름 카메라 중에서 가장 넓은 화각, 컴팩트한 카메라 크기의 중형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카메라가 그렇게 컴팩트하진 않는데 그래도 작고 컴팩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수동으로 잡아야 하는 상당히 불편한 기능이고, 그리고 초점도 일반 수동 카메라 라이카나 아니면 일반 니콘 캐논의 수동 카메라처럼 초점이 흐릿해져서 초점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중 합치식이 되지 않고요. 그냥 순전히 목축식으로 찍어야 된다라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렌즈가 교환되지 않는다는 점, 35mm 기준으로 21mm 정도 화각이 되는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핫셀 중형 카메라와는 달리 이 카메라에는 미러박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903 SWC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훨씬 더 작고, 어떤 분들은 셔터 소리가 왜 이러냐, 소리가 너무 경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렌즈 셔터인 리프 셔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리프 셔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화질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젤로 현상이 조금 더 덜 난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빠른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 요즘 후지 X100V나 X1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혹은 라이카 X1 시리즈 아니면은 Q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셔터 스피드가 2000분의 1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 또한 렌즈 셔터인 리프 셔터를 사용해서 그런데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셔터 스피드는 500분의 1까지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바디 내에 미러박스가 없어서 셔터의 진동이나 크기 또한 상당히, 여기 보시면 크기 또한 상당히 이렇게 얇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SWC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과초점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조금 더 빠른 포커스를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극악무도한 포커스 수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초점은 무엇이냐? 하이퍼 포컬 렌스라고 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목축, 그러니까 나무 목자가 아니라 눈 목자를 사용한 목축, 그러니까 눈으로 간단하게 그냥 때려서 맞춰야 되는 그런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각의 특성을 활용해서 미러와 포커스를 보고 초점을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없이 그냥 구도만 확인해서 초점을 빠르게 수동으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광각이면서, 광각은 아시다시피 심도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제가 지금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심도가 깊은 사진을 주로 찍게 됩니다.
중형 필름의 38mm 같은 경우에는요. 35mm 기준으로 보통 APS-C 같은 경우에는 1.5배를 곱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포 소드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배나 3배를 하게 되는데요. 중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0.5를 곱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화각이 38mm 화각이라고 할지라도 35mm 풀프레임 사이즈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21mm에 6 곱하기 6,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잘리는 것 하나 없이 모든 프레임을 다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35mm 화각에 21mm 화각이 나오는 가장 광각의 렌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카메라를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렌즈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렌즈를 보시게 되면 비오곤 38mm 조리개 4.5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티스타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비오곤이라는 뜻은요. BIO 역동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GON 화각이라는 뜻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화각, 바이오곤 혹은 비오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왜곡과 그리고 색상 표현력이 아주 뛰어난 가장 최강의 극강의 렌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오곤의 렌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면, 세계 최초의 비오곤 렌즈 같은 경우에는요. 35mm 2.8로 만들어졌는데요. 1934년에 루이비드 베르텔레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었고요. 1937년 칼 자이즈에 의해 개발이 되어 제나에서 제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버첸코에서 재설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1951년 루이비드 베르텔레에 의해서 90도 화각인 21mm 슈퍼 와이드 앵글을 가진 비오곤 렌즈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탁스 2A용으로 비오곤 21mm 4.5인 렌즈가 35mm의 화각으로 나왔고요. 라이카에서는 21mm로 슈퍼 앙글론이라는 렌즈를 출시를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903 SWC 이 카메라도 비오곤 렌즈를 그대로 계승하여 티스타 코팅을 한 렌즈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리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오곤 38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오목유리, 후면에 한 개의 오목유리를 놓고 대칭형 구조로 백포커스가 18mm로 매우 짧고 후옥이 필름면에 최대한 접근하여 왜곡 억제력이 우수하여 화질과 선회도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요. 이 카메라의 역사와 그리고 이 카메라의 계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해드릴 텐데요. 1954년도 SWA 슈퍼 와이드 앵글이라는 카메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슈퍼 와이드 앵글인 SWA 카메라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카메라는 칼자이스사의 틱코팅은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SWC의 모델로 카메라가 바뀌게 됩니다. SWC의 줄임말은 슈퍼 와이드 카메라, 슈퍼 와이드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고요. SWC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도 크게 7가지로 카메라를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C 렌즈가 끼어 있는 38mm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색깔이 블랙과 검은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고요. 그 이후에 M-, 그러니까 SWC M-라는 모델은 폴라로이드 백을 끼울 수 있는 모델이고요. SWC M CF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CF 렌즈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틱코팅 렌즈가 들어가 있는 SWC 모델이 출시를 되었고요. 그 이후에 1988년도부터 903 SWC라는 카메라가 출시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905 SWC라는 카메라로 이 카메라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905와 903의 차이라고 보게 된다면 903 같은 경우에는 CF 렌즈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905 같은 경우는 CFI라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CFI라는 거는 CF 기존의 렌즈에 비해서 조금 더 화질이 좋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 903의
요렇게 인제 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별 이게 표시가 된 게 요 모델만 있는 게 아니고 500과 200 시리즈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별은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일본 모델, 그러니까 '일본에서 판매된 모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그냥 '일본판이다.' 그러니까 '내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의 사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셔터 스피드가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뒤에가 조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EV가 있는데 요 EV는 노출계로 사용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셔터 스피드 8분의 1의 조리개 22였을 때의 노출과 그리고 4.5 조리개일 때 셔터 스피드 250분의 1의 셔터 스피드의 노출은 같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과초점이기 때문에 요 초점을 보고 요 뷰파인더에서 초점을 보고 수평과 여기 지금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쪽 조리개와 포커스를 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조리개를 11을 놨을 때에는 이쪽에 잘 보시면 80cm와 2m일 때 초점이 맞는다. 초점이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5일 때는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 뭐 약 1m에서 1.5m까지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경 사진을 찍을 때 내가 6m 이후에 있는 무한대의 초점을 찍을 일이 많다. 보통은 이럴 일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럴 때에는 6m와 무한대 사이인 요 중간에 놓고 촬영을 중간에 포커스를 놓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칼을 빼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찍고 중형 필름을 넣어서 이게 지금 120mm 필름이기 때문에 12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645 백을 끼게 된다면 16장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20mm는 24장을 찍을 수 있는데 220mm 필름은 단종됐다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120mm 필름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 하나만으로는 담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지금 이 만든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를 찾다가 대한민국에서는 905, 903 그리고 SWC라는 카메라에 대해서 리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희 임성재 TV 구독자분들이 이런 카메라도 있다. 그리고 이런 카메라를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리뷰를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많은 걸 알고 싶거나 아니면 요 카메라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핫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 대해서 혹은 핫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궁금한 거를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이 다음 영상 그리고 다다음 영상도 만들 수 있게끔 많은 댓글과 그리고 응원의 힘을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